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 저 암 환자인데요.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이거에 관련된 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의 개념이 옛날보다 지금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과거를 보게 되면 암 걸리면은 가족들이 다 울었어요. 왜? 암은 바로 사망과 직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생존하고 오랫동안 많이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암면 죽는다는 개념보다는 암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치료,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암 치료가 좋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암제 개발입니다. 옛날에 항암제는 무조건 머리 빠지고 항암제 때문에 못 먹고 구토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어요만 했던 부작용이 정말 심한 항암제가 많았던 반면 최근의 항암제는 부작용이 적어요. 그리고 효과는 훨씬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편하게 오랫동안 치료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됐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표적항암제하고 면역항암제입니다. 표적항암제는 뭐냐? 암세포 내에 있는 특정 수용체가 작동해서 암의 이제 성장을 억제하는 게 표적항암제고요.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는 뭐냐? 내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면역항암제입니다. 항암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좋은 항암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항암제 개발로 인해서 환자의 암 치료가 좋아진 이유가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과학의 발달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방사선 치료 기계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한 방사선 치료였다면 지금은 양성자 치료, 중립자 치료, 그리고 부작용도 적을 뿐만 아니라 훨씬 치료 결과도 좋은 치료 기계들이 계속 개발되고 계속 나와서 환자한테 치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진단의 발전입니다. 말 그대로 조기 암을 진단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해서 그 수술로서 암이 완치되는 확률도 많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진단이 됐다 하더라도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펫시트예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어떤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암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 미국의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그 유방암 그 유전자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유방도 절제하고 난소도 절제해서 유방암으로 걸릴 수 있는 확률을 확 떨어뜨렸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진단 방법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옛날 같은 경우는 조직을 검사해서 생검을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은 조직에 대한 생검도 있지만은 혈액석, 액체 생검이라고 해갖고 혈액에 돌아다니는 그 암세포의 유전자를 찾아서 진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조치료의 발전입니다. 비타민 치료, 면역 치료, 영양제 같은 거를 통해서 체력을 극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을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또 회복시키고 또 전쟁터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환자들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더 치료 결과도 좋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암 환자들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말 그대로 그 옛날에는 암 걸리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치료도 하고 쓰잘데없이 돈 쓸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은 완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다는 게 다섯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근거 없는 치료의 몰락입니다. 말 그대로 옛날에는 뭐만 먹으면 좋더라. 그리고 뭐 시골에 가면 좋더라. 산소에 가서 할 수 있다 뭐 하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치료들이 굉장히 많이 난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비상식 치료에 굳이 난무할 필요도 없이 적극적인 치료에 이제 시간을 더 쓰기 때문에 실제 환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6가지 이유들이 지금 최근에 암 치료 결과가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질문, 암 환자인데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첫 번째 질문은 먼저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그 주요된 치료가 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 부작용 관리를 통해서 이 환자에 대해 최적의 치료가 뭔지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치료 방법들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환자가 수술이 제일 적당하다. 그럼 수술을 먼저 하는 거고, 지금은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먼저 항암을 해서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해야겠다. 그렇다고 하면 말 그대로 항암을 하고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로 먼저 한다. 그러다 보면은 또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방사선이라든지 특정 치료, 양성자라든지 중입차 치료로도 암을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 이제 다양한 부작용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환자가 그 치료를 받는데 큰 부담 없이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대학병원 교수한테 던지는 숙제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이거는 보완 대책, 보완 치료라고 해서 두 번째 완화의학 하시는 의사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말 그대로 그 암세포에는 그 산소가 있는 부위가 있고 산소가 없는 부위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는 부위는 항암 방사선의 효과가 있는 반면 산소가 없는 부위는 열하고 산소에 약합니다.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치료법이 고주파 온열 치료하고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이거를 병행했을 때 항암 치료 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병행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암세포의 영양분인을 없애주는 비타민 요법들, 그리고 내 몸의 면역세포에 있는 그 사이모신 알파1 주사라든지 미질토, 이뮨셀 같은 치료를 통해서 면역을 극대화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치료들을 병행함으로 인해서 환자한테 맞는 다양한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주치료의 상승 효과를 가져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보조치료인 이런 그 치료를 병행해 주는 게 치료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결국은 나의 선택입니다. 암 환자한테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주치료에 있는 대학병원 교수, 두 번째 완화학 교수, 선생한테, 원장한테 또 질문을 해서 답을 얻고 그 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치료를 할 건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도 보는데 특히 경제적인 것들, 정신적인 상태, 신체적인 상태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해서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주치료입니다. 주치료는 가급적이면 꼭 해줘야 되고 그와 더불어 보조치료를 하면 좋고 못하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안 되면은 하지 안 합니다. 대신 주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 가지. 첫 번째는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때. 두 번째는 항암제로 인해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세 번째는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은 먼저 그거를 해결해 주면서 주치료를 보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20년 전에 만났던 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40세 여자 환자였는데 당시에 위암 4기 진단받고 이제 네 군데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서는 먼저 항암 치료를 하고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 군데서만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셨던 그 교수님이 가장 믿음이 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 의견을 따랐는데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본막내 전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는 것도 잘 됐고 그리고 종양내과 선생님이 부가적으로 이제 그 항암 치료했는데 항암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워 갖고 환자분이 중간에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 환자인 비타민 치료를 받았던 동료 환자가 이 환자를 방문해 주면서 비타민 치료를 병행해 보세요. 그럼 항암 치료도 훨씬 더 수월하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 환자분이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비타민C를 병행하면서 암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특별히 재발이 안 됐고요. 지금도 비타민C를 그 2주 간격으로 30g씩 맞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가 제일 많이 던지는 숙제, 암 환자인데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그 결국은 암과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포기만 안 하면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대학병원 그 교수한테 원리는
그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완화 의사한테 보내는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보내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그 병행해서 통일해서 가장 좋은 치료를 선택하는 게 좋고, 단 포기는 절대 하지 않다면은 반드시 기회는 오고 반드시 좋은 결과는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